안녕하세요. LA의 정교 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비트코인 투자의 의미, 이제 손절해야 하나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선물 지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4대 선물 지수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미미하게 하락 중이에요. 크게 하락보다는 아주 미미한 정도로 현재 하락 중인데요. 이것은 일종의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죠. 계속해서 레코드 하이를 기록하면서 S&P와 다우와 나스닥이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것에 대한 일종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늘 조정이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만 해도 어마무시한데요. 1.5 빌리언어치의 비트코인을 사들였습니다. 그러자 현재 이 미국의 그 테슬라 커뮤니티, 테슬라 공동체들이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정말 토론을 이어가고 있고요. 많은 문제들을 떠올리고 이제 테슬라를 정리를 해야 되나? 이제 테슬라가 손절해야 되나? 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게리 블랙이 테슬라와 바이바이 하고 즉 손절을 하고 떠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말 한동안 테슬라 공동체의 멘붕을 가져왔습니다. 이 게리 블랙은 저도 오랫동안 많이 소개를 해왔듯이 굉장한 테슬라의 팬이고 또 많은 그 양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죠. 여기 지금 보이시는 대로 2019년 8월 달부터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량 다 매도를 하고 테슬라로부터 이제 떠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죠. 테슬라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어요. 2021년도 가이던스가 약했다. 또 1분기에 도대체 얼만큼, 성장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론 머스크의, 이 비트코인의 투자가 결정타였죠. 게리 블랙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순간 자기는 테슬라와 관계를 끝낸다. 이런 얘기를 간간히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되면은 게리 블랙이나 이런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일론 머스크는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단행한 것입니다.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인 론 바론도 이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반부에 보십시다. Look forward to learning the rational.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the rational 하면은 그 원래 이유를, 진짜 이유를 자신이 알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론 바론은 테슬라 완전 찐 팬 아닙니까?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그 근본적인 이유, 원래 이유를 알고 싶다. 그 시간을 두고 좀 살펴보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신중한 입장이에요. 그 게리 블랙처럼 감정적으로 그냥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이 선정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확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론 바론은 아주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일론 머스크가 왜 투자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신중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1.5 빌리언어치의 비트코인을 사들인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중요하죠. 과연 테슬라를 손절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게리 블랙은 손절했고 론 바론은 신중하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은 문제없다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과연 테슬라를 손절해야 될까? 자, 이 질문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란색 부분인데요. 현재 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이 투자한 그 액수가 1.5 빌리언인데요.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의 대략 5에서 한 8%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돈의 현금 자산의 5에서 8% 정도. 자, 여러분 이 정도면 그래 큰 액수가 아닙니다. 현금 자산의 뭐 아직 10%가 채 안 되는 돈인데요. 이 정도로 정말 테슬라가 뭐 흔들릴까? 이걸 다 날린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일종의 투자처잖아요.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바닥을 쳐버리고 돈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 번에. 자, 그렇다고 해서 1.5빌리언을 투자했는데 이걸 다 잃는다고 해도 과연 테슬라에게 데미지가 있을까? 여러분, 뭐 10%도 안 되는 이 현금이 뭐 그렇게 데미지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사실은, 여러분, 자금을 땡기려면요, 얼마든지, 유상증자를 통해서 땡길 수가 있어요. 그동안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테슬라의 상승 속도가 무섭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내도 주가가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5빌리언은 사실 테슬라의 현재 현금 자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테슬라에게 여러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인데요. 빨간색 부분. 우리가 테슬라를 손절해야 할 때는 언제냐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과연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문제가 생겼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테슬라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냐라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빌리언을 투자를 했는데, 비트코인에, 과연 이 행위가 테슬라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줍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의 테슬라의 비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 테슬라는 이미 공장을 2개나 건설하게 되고 이미 하고 있는 여러분 그것에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캐시의 10%도 안 되는 뭐 5에서 한 8% 정도 이건 애교 수준이죠. 이런 걸 그냥 여러분 비트코인에 넣은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투자가 테슬라의 전체 펀더멘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테슬라를 손절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전기 자동차와 이 자율주행과 이런 전체 여러분, 현재 테슬라가 이끌어가고 있는 이 전기차 이 시장에서 1등 자리를 잃었냐라는 거예요. 선두 자리를 잃었냐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은 손절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잃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잃지 않았습니다. 1.5빌리언 투자한 것과 여러분 그리고 1등 자리를 잃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펀더멘탈에 문제 없고요. 그리고 1등 자리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그 생산 속도는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매년 50% 이상씩 생산 속도가 올라가는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로 손절해야 될까? 게리 블랙이 저는 오히려 너무 경솔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미 벌 만큼 벌었기 때문에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 비트코인에 일론 머스크가 손을 대면 저희 빠진다라고 하는 것에 그냥 자신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펀더멘털과 테슬라의 여러분 발전하는 속도에 전혀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손절해야 될 타이밍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머스크는 왜 비트코인에 투자했을까라는 질문을 또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투자했을까요? 자, 먼저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란색 부분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이 위험 분산, 즉 해지를 하기 위함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일종의 자산을 이렇게 분산 투자하기 위함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위험 분산을 위해서 1.5빌리언을 비트코인에 넣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해서 이 답변은요, 저는 이 일론 머스크가 단순히 해지하기 위해서 자산을 좀 위험 분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넣었다? 저는 이 논리는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투자라고 이 부분도 여러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영상에서 다뤄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 문제는 연준이 다룬다고요. 연준이 이 부분은 제넷 옐런과 연준 의장 둘이서 인플레이션 돈을 많이 푸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 미국 정부가 잘 다룰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위험 분산용으로 해지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했다라고 하는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오히려 파란색 부분인데요.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요. 일론 머스크의 특성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early adopter예요. 굉장히 빨리 모든 걸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머스크의 특징은 early adopter인데 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크립토커런시가 미래에 분명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이러한 기술을 이 엄청난 기업인 테슬라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early adopter인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미리 받아들였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리고 머스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보통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까지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스페이스X를 개발해서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화성에 이주시킨다는 이유가 이 지구의 오염이 심해질 거라는 거잖아요. 지구가 여러분 정말 오염이 심해지면 인간이 살기 어려운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 때를 대비해서 스페이스X를 통해서 결국은 화성의 인류를 여행을 하고 또 이주까지 시킨다는 계획까지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머스크는 긴 안목을 보고 이런 환경 문제와 또 지구가 오염이 되면은 이주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긴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10년, 20년 뒤에 세상을 미리 내다보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진짜 이유는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첫째는 달러의 기축통화의 자리를 잃을 가능성을 미리 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미국의 기축통화죠. 자, 달러의 그 기축통화의 자리는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었는데요. 이 가상화폐가 등장하면서 언젠가는 달러의 기축통화의 자리는 잃을 수 있다. 즉, 달러 디센트럴라이즈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는 달러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현재 여러분 사실 오일들, 중동의 오일이 거래될 때 달러와 연동해서 거래가 됩니다. 한때 이라크가 후세인이 달러와 연동해서 움직이지 않겠다. 우리는 유로화로 결제하겠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미국에서 한 방 때렸지 않습니까? 그 부시 대통령이 바로 가서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달러가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 이 자리가 언젠가는 여러분 이 위치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상화폐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요. 자, 그런 때를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파란색 부분인데요. 결국은 달러가 기축통화란 말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미래에는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언젠지 모르겠지만 미국 중심이 아닌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가상화폐 시대를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볼 때, 미래를 바라볼 때는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이 달러를 중심으로 여러분 미국 우위잖아요. 미국이 항상 우선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시대가 아닌 앞으로 가상화폐가 등장하게 되면 사실은 온 나라가 이 가상화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모든 나라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겠죠. 경제 위기가 와도 여러분 달러가 기축통화인 미국은 사실은 망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달러를 언제든 찍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만큼 미국 중심의 이 세계 질서가 앞으로는 모든 나라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가상화폐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빨간색 부분인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특징이 뭐예요? 인류를 위한 투자라는 거예요. It is for humanity.
여러분, 머스크는 항상 인류를 생각해 왔거든요. 환경오염을 생각해서 이런 여러분 sustainable한 그런 그 renewable한 에너지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를 위협하는 이런 환경오염에 맞서서 새로운 에너지 개발을 이제 하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항상 인류를 생각하는 거죠. 화성에 가려고 하는 것도 인류를 생각해서 에너지를 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페이스X와.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인류가 평등하게 살 수 있고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류를 위한 투자를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단기간에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손절하는 큰 손들로 인해서 이 게리 블랙 같은 큰 손들이 손절을 하게 되면 단기 하락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테슬라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나 금요일 날 손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저점 매수를 기다리는 지금 자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관들도 개인들도 떨어지기만 해라, 내가 다 사줄게라고 하는 지금 이 매수 자금을 이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의 매수를 기다리는 자금들 유입으로 오히려 상승도 할 수 있어요. 숏 스퀴즈가 나서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전혀 테슬라의 펀더멘털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미래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도 변동성이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저점이 오기잖아요. 떨어지게 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추가 매수 더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앞으로 투자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이 결정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다뤄드렸던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 미래 투자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의 정교수TV였습니다.